일단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하는 측면에서 일단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물류랑 범위가 매우 크잖아요. 네. 그래서 물류 관련된 기업이 우리 기업들이 정말 여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범한 판터스가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한 철도나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철도, 도로, 항공, 내륙운송 이런 부분들을 좀 중국 정부 이런 제도적인 좀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들, 우리 물류업체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중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뭐 업체명도 뭐 소개하는 건 문제 없으시니까, 그죠? 일단 한국 물류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진출 모델 자체가 한국의 화주들이 중국의 법인에 들어갔을 때 되게 이제 서비스를 하는 업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한국에서 하는 물류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들어와 있고, 이게 모습 자체가 지사냐, 법인이냐, 대표처냐 뭐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이제 얼마 전 법이 바뀌어서 이른바 그 다이비아오초 대표처 그리고 분공사가 나오는데, 해외에서 직접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이제 분공사 추가 사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부분 대표처라든지 지사형 들어가 있고 많은 기업들이 법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철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국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철도 같은 지역별로 해당 독점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로커 업체들이 매 주간 단위로 얼럿을 받는 뭐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은 그런 서비스 업체한테 이렇게 선을 대는 형태의 서비스가 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운송은 참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마업체에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운송 라이센스 가진 업체들은 거의 손에 꼽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일단 교통부 비준이 좀 어렵고요. 첫 번째로 법적으로는 제한 없지만 비준 받는 시간 많이 걸리고,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한 대에 대해서 끊을 수 있는 영수증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즉 하청, 재하청을 통해서 매출을 키우는 게 별로 제약을 받지 않는데, 외자기업은 철저하게 보유 대수에 따라서 인보이스 금액을 딱 제한을 합니다. 그 이상은 못 걷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증차를 무조건 해야 되는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자차를 돌린다는 게 쉽지 않으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한국 기업 모습은 저희가 포워딩이라고 부르는 프레이트 포워딩의 대리점 형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신 뭐 어지간한 업체들은 대부분 줄로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제공한 서비스 형태가 자체적으로 하는 영역이 얼마나 큰지, 뭐 통관 대리인지 운송 대리인지 등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거의 될 것 같고, 뭐 CJ나 뭐 글로비스, 뭐 버만 등등 하여튼 다 잘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요즘 관심 있는 게 내수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중국은, 저는 이제 중국 물류를 강의를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그럴 때 그 전반적인 물류 제도를 소개도 하지만 또 중국 특유적인 이 땅이 크다 보니까 내륙 운송 체계. 네. 그럼 우리가 말한 이 장강 수계가 있을 것이고, 그죠? 네네. 그다음에 주강 체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항문화, 그죠? 우리가 쭉 그런. 그래서 뭐 장강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뭐 남경이나 남통, 뭐 중경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강 내야수계, 뭐 주강, 그다음에 경항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다 중국 국영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본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륙으로 배를 싣고 그 장강, 그렇죠. 주강 그 동네를 나갔을 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카보타지라는 게 이제 연안 배송에 대한 상호 금지 조약 같은 건데요. 카보타지를 허용한 나라는 이제 일단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러니까 한국도 뭐 이를테면 연안 페리 말고 한국에 수로가 없어 그렇지만 그런데 해들이 어려서 그건 좀 어렵고요. 보면 이제 일단 제가 장강 말씀드리면 장강 제일 큰 게 남경포트입니다. 남경포트를 4개 업체가 4대 업체가 독점을 하고 사실 과점을 하고 있죠. 국영지분이 들어간 업체들이라서 그 업체끼리 지분을 갈라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그 업체 어느 업체와의 끈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밌는 게 올해 A 업체가 통과를 잘하면 그 다음에 B 업체가 잘합니다. 해관이 절대 안 몰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잘 넘겨다녀야 되고,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그 중경인데요. 중경은 민생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민생 업체 독점인데 이유가 뭐냐면 그 성이 이시 맞나? 하여튼 무슨 민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옛날에 이전에 국공 시절에 당시 그 홍군의 그 전체 대장정을 전폭적으로 조였던 붉은 자본가죠. 쉽게 말해요. 붉은 자본가가 민생그룹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로 사실상 장강, 중경발에 대한 모든
인프라들 이것들을 독점을 하고 있고요. 이분이 머리가 기가 막힌 게 2000년도 몇 년도인가 자기 지분의 75%를 국가에 헌납을 했어요. 그래서 국영 기업화 시켰습니다. 대가로는 25%의 지분의 대가로는 경영은 민생 가족이 쭉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예외적으로 중경은 민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화물이든 간에 그런 이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